Es ist doch schon richtig voll. Freuen uns.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독일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꽤 특별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녀의 여동생과 친구가 무려 독일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옵니다. 단순한 가족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사랑하는 도시, 언니가 매일 걷는 거리, 언니가 즐겨 찾는 카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Hallöchen, ich bin heute besonders gut drauf, denn ich werde einfach gleich in einer Stunde ungefähr meine Schwester und ihren Freund abholen. Die beiden sind einfach nach Korea geflogen, um mich zu besuchen.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 한복판에 발을 내딛었고 그 순간부터 이 도시는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세 사람이 향한 곳은 석촌호수였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숫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 잘 다듬어진 가로수, 그리고 그 위를 감싸는 청명한 하늘. 독일에서는 이런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된 호수공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넨의 영국공원도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주변의 고층 빌딩과 카페와 맛집이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지는 않죠. 한국의 도시공원은 자연과 도시가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로 섞여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공원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유학생은 석촌호수를 2년 만에 다시 찾았다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Und ich war hier seit 2 Jahren nicht mehr tatsächlich, aber ich habe ganz vergessen, wie schön es hier ist. Also das Wetter spielt heute auch perfekt mit.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석촌호수 바로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올리브영에 들어가자마자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완전히 독특한 서비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무료 두피 스캔 기계였는데요. 코스트코나 드럭스토어에 익숙한 독일인에게 뷰티 편집숍에 들어갔더니 공짜로 두피 상태를 AI가 분석해준다는 개념 자체가 낯선 세계였습니다. 유학생은 직접 기계 앞에 앉아 스캔을 받았고 화면에는 두피 유분, 탈모 단계, 모발 밀도까지 정밀하게 수치로 표시되는 결과가 떴습니다. 독일에서 이 정도 두피 검사를 받으려면 피부과 예약을 잡고 비용까지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쇼핑하러 들어간 올리브영에서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So, meine Analyseergebnisse laden jetzt und mal gucken, welche Produkte ich dann. Oh nein. Okay, also ich habe mittleren Stage Hair Loss. 사실 올리브영은 이미 전 세계 K-뷰티 팬들 사이에서 서울에 가면 반드시 가야 하는 성지로 통합니다. 립스틱만 수백 가지 색상이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스킨케어, 헤어케어, 심지어 건강기능식품까지 한 공간에 모여있는 이곳을 처음 마주하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지 못하는데요. 독일 드럭스토어인 DM이나 로스만은 이런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올리브영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점이 단순히 쇼핑 경험을 넘어서 독일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소비, 문화 수준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쇼핑을 마친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위해 강남의 유명 허거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무한리필 허거였는데요. 독일에서 허거 식당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퀄리티의 무한리필 핫팟을 이 가격대에 즐길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직접 끓여 먹는 방식, 각종 채소와 고기와 해산물이 무한정 제공되는 풍성함은 세 사람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로 꼽히는 곳이죠. 유학생은 주말에는 줄이 너무 길어 평일에 가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로 성수동의 인기는 이미 상당한 수준인데 그럼에도 도착하자마자 카페 한 곳을 발견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못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세 사람. 토마토 모짜렐라 베이글, 크림치즈 베이글을 하나씩 고르고 커피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다채롭고 세련된 카페,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Also mein Bagel ist sehr, sehr lecker. Bagel? Mein Bagel ist auch unglaublich lecker. Ich sage, weil es einfach sehr viel auch nach Lauchzwiebel schmeckt, eine 9 von 10, aber es ist gut. 성수동 쇼핑을 마친 뒤에는 서울숲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드넓은 숲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원 전시회까지 열리고 있다는 사실. 독일에서 온 손님들에게 서울숲은 그야말로 예상 밖의 선물 같은 공간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햇살 아래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 양옆으로 피어있는 꽃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다리의 실루엣. 이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기며 세 사람의 서울 여행은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노점과 그 노점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내는 상인들의 손놀림이었는데요.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이미 엄청난 명소가 됐지만 막상 눈앞에서 펼쳐지는 활기 넘치는 풍경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유학생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약속한 일행을 찾는 것조차 힘들었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광장시장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세 사람이 뜻밖의 찾아간 장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잠실에 있는 봉은사였는데요. 강남 한복판 고층 건물들 사이에 천년이 넘는 역사를 품은 사찰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일에서 온 이들에게는 충격에 가까운 발견이었을 것입니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펼쳐지는 형형색색의 연등, 섬세한 단청 무늬, 금빛 불상, 석가탄 신의를 앞두고 연등이 가득 매달린 사찰의 내부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고딕 성당이나 바로크 양식 교회가 역사적 경건함을 상징하지만 한국의 사찰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단청의 붉고 푸른 빛깔, 천장 가득 매달린 연등의 은은한 빛, 한 공간 안에 이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독특한 매력이죠. 심지어 사찰 내부에서는 전통 타악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현장이 강남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세 사람은 잠실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Danach wollen wir heute einfach mal zu einem Baseballspiel gehen und ich freue mich so sehr, weil ich habe hier noch nie ein Baseballspiel gesehen und ich habe gehört, dass man das wohl unbedingt mal gemacht haben muss hier in Seoul und wir hatten irgendwie alle Lust, dabei hinzugehen und haben uns einfach spontan entschieden, heute Abend mal nach Jamsil zu fahren und ein Baseballspiel anzuschauen. 두산 베어스의 홈경기였는데 유학생은 야구 규칙도 제대로 모른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미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이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독일에는 야구 문화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야구는 기껏해야 미국이나 일본의 스포츠 정도로 인식되는데 한국에서 야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기장 앞에 이미 수백 명의 팬들이 팀 유니폼을 입고 모여 있었고 규모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세 사람은 경기를 보기 전에 이미 팀 굿즈 매장에 들러 유니폼과 모자까지 구매하며 완벽하게 현지인 모드로 입장했는데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펼쳐진 풍경은 세 사람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Wir sind jetzt angekommen im Hintergrund, Jamsil Stadion und das heißt, sie machen heute Heimspiel. Es ist doch schon richtig voll. Wir freuen uns. Wir haben auch, glaube ich, ganz gute Plätze, also in einer ganz guten Zone gefunden. Und jetzt wollen wir noch ein bisschen an den Merch-Stand gucken, weil vielleicht kaufe ich mir so einen Cap oder so, um hier so ein bisschen das Team anzufeuern, für das wir jetzt sind. Ja, ich habe richtig Bock und es wird auch immer voller hier. So, Spiel geht gleich los und wir haben uns jetzt Chicken mit Cola geordert. Es kommt hier in so einem Cup und es ist man hier typisch bei Baseballspielen. 치어리더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경기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응원가를 부르는 수만 명의 관중, 그리고 야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한국만의 응원 문화. 유학생 본인도 솔직히 야구보다 치어리더에게 더 눈이 갔다고 웃으며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독일 분데스리가나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응원 문화가 아무리 뜨겁다 해도 이런 방식의 스포츠 문화는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동생과 함께한 서울에서의 2주. 석촌호수 산책에서 시작해 올리브영 두피스캔, 강남 허거, 성수카페, 한강자전거, 광장시장, 봉은사, 그리고 야구장까지. 이 모든 동선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냥 한 번 와보는 여행지가 아니라 한 번 오면 다시 오고 싶어지는 도시로 이 독일 자매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겁니다. 야구 규칙도 몰랐던 유학생이 경기 내내 치어리더의 무대에 눈을 떼지 못한 채 치킨을 먹으며 경기장을 가득 채운 함성 속에 앉아 있었던 그 순간. 어쩌면 그게 서울이 가진 힘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